봐 숙제 검사하게 막 이러면서 수업 시간 막 10분씩 써이고 막 이래야 됩니까? 진짜? 집합 x에 정의된 함수 fx와 집합 y 정의된 함수 gx의 합성함수가 존재한다. 합성함수의 존재를 묻고 있습니다. 윤서,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이라고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아니에요? 머릿속에 막 혼재 있는 것 같은데? 은수,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 수은,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면 됩니다.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부분 문제는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지. 예, 그렇다. 이걸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fx의 치역이 구하고 싶어지죠. 그죠? 네, 당연히 fx의 치역이 구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fx의 치역은 사실상 대칭축의 위치가 2이기 때문에 k가 어디냐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보셔야 되는데, fx가 이렇게 있고 꼭지점이 2,-2잖아요. 그죠? 네. 그림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을게요. 첫 번째는 x는 k가 대칭축의 좌측에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우측에 있을 때죠. 대칭축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으니까 의미 없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k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x는 k라고 잡으면 실제 그래프는 이만큼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k,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2가 되죠. gx의 정의역은 y에서 정의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냐면 k가 x는 k의 우측이니까 부분집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2k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2가 2k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분집합을 만족하는 거죠. 저희 경계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k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이미 뭘 말하고 있어요?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다라고 해도 돼요. 중요하지 않고. 그죠? 네. 그러면 얘 탈락이고 얘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x는 k가 여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마이너스 1을 써야죠. 마이너스 2가 2k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k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 무슨 뜻이냐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서 최대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한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합성되는 함수라는 용어나 합성한 함수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왜냐면
니네가 봐봐. G 서클 F X. 나 이제 교육과정에 이 용어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걸 F와 G 합성함수라고 부르지 않나? G와 F의 합성함수로 부르는지 나도 헷갈리는데 이제 교육과정에 이렇게 나와요. F와 G의 합성함수 또는 G와 F의 합성함수로 나오거든? 근데 용어를 내가 왜 새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부르면 마치 F와 G가 대등한 구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나는 F를 G에 합성한다고 부르는 게 더 매끄러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찬가지로 F 서클 G의 X, 왜냐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잖아. 애당초에 대등한 구조라면 뭐 교환법칙 성립하든 뭘 하겠지. 두 번째 케이스도 G를 F에 합성한다.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운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합성되는 함수, 합성한 함수 이렇게 용어를 구분을 한 건데 놀랍게도 이렇게 용어를 정하고 함수를 가르치니까 애들이 함수를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실제로 제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배운 애들이 함수를 훨씬 더 잘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디 학교생한테 질문할 때는 선생님 이게 합성되는 함수잖아 이런 말씀하시면 그게 뭔 소리야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 주의. 알겠죠? 예. 그렇다. 근데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합성함수에 대해서 무언가 질문할 필요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34번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잖아요. G서클 F도 그리고 F서클 G도 그리고 맞아요? 이거를 이제 서술형 평가를 하는 문제에서는 직접 식을 다 쓰게 하잖아요. 식 쓸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귀찮지만 쓸 줄 알아는 것과 써봐 이런데 못 쓰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학교 시험은 그 과정을 다 식으로 쓰게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니네 기말 보면 나올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나오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근데 꽤 높은 빈도인데 2개 학교 중에 하나 정도입니다. 존나 높죠? 존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써서 문제를 푸는 건 진짜 낭비예요. 함수의 이해도가 조금만 있다면 이걸 그냥 그릴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테스트본 통화장 없는데요. 네. 네, 그 원장님께 오늘까지 그 결정해서 월요일날 말씀드리긴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려고 그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6시 타임으로 학원이 가지겠다고. 8시요? 네, 6시 타임. 6시요? 월수금 6시 화목인가요? 월수금이요. 월수금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칸이 좀 마음에 안 드네. 크게 해버릴까? 이제 그래프 그리실 때는 얘가 정역이 0에서 4 사이고 그것도 0에서 4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0과 4 눈금을 좀 그려놓고 할게요 제가. 이만큼은 될 것 같아요. 좀 그냥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큰 게 잘 보이니까. 자, 먼저 G서클 F 먼저 그려볼게요. F를 관찰을 해보면 0과 2에서는 뭐죠? 그냥 0이에요. 그러면 0을 gx에 넣을 거 아니에요? 0을 gx에 넣으면 0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0과 2 사이의 모든 실수를 fx에 집어넣으면 0입니다. 그럼 0을 gx에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런데 합성함수라는 건 뭘 뜻하냐면 처음에 집어넣은 것과 함수를 두 개 거쳐서 마지막에 나온 거를 대응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중간을 다 무시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처음에 0과 2 사이 실수를 넣었어. 그랬더니 0이 나왔지. 그 0을 넣으니까 다시 0이 나왔어. 그럼 가운데를 무시하면 0과 2 사이 실수를 넣으면 0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입니다. 0이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는 2부터 관찰하시면 돼요. 2부터 4까지 한 번에 가도 되냐? 그럴 것 같습니다. 2부터 4까지 가면 F가 어디로 가냐면 0에서 4로 가거든요. 그럼 0에서 4까지 얘를 움직여보면 이거 0에서 4까지 커졌다가 4에서 0으로 다시 줄어드는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좁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냐? 됩니다만 그게 좀 어려운 친구들 어떻게 되냐면 어쨌거나 여기서 꺾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생각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0에서 2까지 그러니까 0에서 2까지만 생각해보면 0에서 4까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2 되는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2 되는 위치를 찾아보면 3이거든. 그러니까 2부터 3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2부터 3까지의 실수를 fx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0부터 2까지 증가해요. 그럼 0부터 2까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부터 4까지 커져요. 가운데를 무시하면 2부터 3까지 집어넣으면 0부터 4까지 커져.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0부터 4까지 커지니까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3부터 4까지밖에 없어요. 3부터 4까지 가면 2부터 4까지 커져요. 그럼 2부터 4까지를 집어넣으면 4부터 0까지 작아지죠. 가운데를 무시하면 3부터 4까지를 집어넣으면 4부터 0까지 작아진다. 이렇게. 얘가 지금 뭐냐면 y는 g서클 fx의 그래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가야 되죠? 자, 0부터 2까지 다이렉트로 가도 되냐? 그러면 2에서 또 꺾이잖아. 그러니까 2가 되는 위치를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표시 안 하고 그냥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0부터 1까지 끊어서 가볼게요. 0부터 1까지면 0에서 2까지 증가하죠. 0에서 2까지를 F에 집어넣으면 죄다 0입니다. 그럼 가운데 거 생략하면 0부터 1까지는 죄다 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죄다 0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를 볼게요. 그럼 2부터 4까지 증가하죠? 2부터 4까지 증가하면 0부터 4까지 증가합니다. 가운데 무시하니까 1부터 2까지 커질 때 2부터 4까지 커진다. 됐죠? 그러면 2부터 4까지 커지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를 볼까요? 2부터 3까지 가면 4부터 2까지 줄어들죠? 그럼 4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돼.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4에서 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가운데 걸 무시하면 2부터 3까지 갈 때 4에서 0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4에서 0으로 줄어드는군.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 3부터 4까지 읽으면 2부터 0까지잖아요? 들어와. 2부터 0까지 이렇게 읽어도 계속 0인 상태죠. 그러니까 0인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y는 f서클 g의 x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자, 근데 이걸 잘 그려놓고도 문제를 못 푼 놈들이 문제 좀 읽어봐.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야. 그러니까 실제 얘가 구하라는 면적은 어디냐면 여기 또 힘드네. 여기 잘 봤어? 그럭저럭 봤다고? 여기 이렇게죠. 예. 여기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사실상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 이 기다란 삼각형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 흰색으로 표시된 삼각형 두 개를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싶어지고 여기가 2분의 5,2죠. 됐니? 기다란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4죠. 예. 그럼 8에서 저 흰색 두 개를 빼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 2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6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있지.
나중에도 할 거야. 어디서 할 거냐면 수학 테스트는 잘 안 나오고 미적분에서 잘 나오는데 미적분에서 곡선과 곡선을 합성시키는 거 시키거든. 그때도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곡선을 이렇게 커지는 부분과 작아지는 부분을 다 끊어요. 다 끊어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하거든요. 예. 연습하다 보면 덜 끊고도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그냥 그려져야 사실 제일 좋은데 그거의 입문인 거예요. 예, 문제로 충분히 훈련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딱 보고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짜잔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40번을 보도록 하죠. 집합 x 1, 2, 3, 4 그러니까 x에서 x의 함수. 사실 이거 원소 4개밖에 없어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왜냐면 저걸 저렇게 쓸 이유가 있나? F1은 1이고 F2는 4고 F3은 2 더하기 A죠. 그잖아. 3 더하기 A. 그죠? 네. F4는 4 더하기 A예요. 근데 1과 4가 이미 사용되었잖아요. 그럼 3 더하기 A하고 4 더하기 A를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4 더하기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1과 4는 이미 사용되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잖아. 맞아? 그럼 2, 3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더 큰 게 여기 대응해야 되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매우 당연하죠? 예. 자, 이제 문제에서 A 더하기 F10의 2 더하기 G10의 2를 물었는데 A는 마일이고요. F10의 2를 물어보는데 F2가 얼마예요? 4죠. 4를 다시 집어넣으면 3이죠. 3을 다시 집어넣으면 2예요. 2를 다시 집어넣으면 4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그냥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세 개가 돌아가니까 F10의 2는 사실상 F2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3을 주기로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4입니다. 그럼 역함수 동일한 관점일 거니까 이거 G 인버스 그러니까 F 인버스 2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2 나오냐면 3일 때. 그죠? 그래서 여긴 3입니다. 그럼 답은 6이 될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X와 Y와 Z를 가지고 F는 1대1 대응이고 그리고 X 교집합 Y의 원소면 2, 3, 4를 말하는 건데 2, 3, 4는 2, 3, 4에 대해서 GX는 FX 더하기 1이다. 그리고 F3 이거는 그냥 몇 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 규칙을 만족하는 함수를 그냥 니네가 화살표 연결해서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좀 꾹꾹 눌러서 진하게 그려요. 그리고 화살표는 연하게 하시면 종이를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흑연이 안쪽에 묻기 때문에 지우개로 슬슬슬 하면 안 지워지거든요. 그런 노하우 없냐? 있지? 볼펜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제 시험의 상황에 따라서 볼펜을 못 쓸 수도 있고 막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처음에 잘못 쓸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했던 거 같냐면 그냥 꾹 눌렀으면 종이가 이렇게 눌리면서 지우개가 안 닿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슬쩍 누르면 그러면 화살표 희미하게 해놓고 망하면 지우고 또 이렇게 해놓고 망하면 지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X, 이게 Y, 이게 Z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얘는 대응관계에 해당하는 그림만 찾아내시면 문제를 다 푸는 거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F를 생각하고 이렇게 G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뭘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냐면 얘들이죠. 이게 제가 말하는 x 교집합 i의 원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fx에서 뭔가 이렇게 함수값이 이제 2든 3이든 4든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gx에서 함수값은 f에서 함수값보다는 1 더 큰 애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G3, F3, G2, F1의 대소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3이 이게 2, 3, 4가 2, 3, 4에 대응해야 될 것 같네요. 2, 3, 4 중 어떠한 것도 5에 대응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5에 대응하게 되면 1 더 커진다를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절대 여기로 대응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 큰 애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2, 3, 4는 5가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얘는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F1이 무조건 5입니다. 그죠? 그럼 2, 3, 4는 2, 3, 4로 나눠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눠서 들어가니까 이제 2, 3, 4, 2, 3, 4 어떻게 나눠서 보낼 것인가 문제만 생각하면 되고 그냥 해볼까? F2가 3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식으로 할게요. 지워야 될 수 있으니까 F2가 3이었어요. 그럼 저 위에 규칙에 의해서 G2는 4여야 되죠. 그래서 G2를 그냥 4로 해볼게요. 안되면 또 지우면 되니까. 네. 그리고 G2가 4니까 지금 2가 4인 상태잖아요. 그럼 F3은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F3을 2로 한번 보내볼까요? F3을 2로 보내면 G3은 얼마여야 돼요? 3이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F3은 2여서 저걸 만족하고 F2 현재 5인 상태니까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럼 남은 거 F4를 4에 대응시키면 G4는 5다가 되는 거니까 한 번에 찾았잖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뭐라도 해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어떤 다른 결론이 나와요. 이걸 막 주저주저 하다 틀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친구들은 이 함수를 찾는 거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답 다 나온 거죠. F2가 지금 얼마예요? 3이에요. G3은 얼마죠? 2예요. 그러니까 앞에 맞나? 3이에요. 앞에 거 3이에요. 그리고 F 인버스 4는 4에서 거꾸로 가면 되는 거니까 4가 되네요. 그럼 G4를 구하면 되니까 5가 되는 거니까 답은 8이 될 거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모든 학교의 시험에 한 문제씩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운이 좋으면, 저처럼 운이 좋으면 제가 처음에 F2가 3으로 간다고 해봐요. 막 던진 거잖아. 이걸로 그냥 답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42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을 보고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연속함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어차피 이걸 아셔야 되는 건 똑같아요. 교육과정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단어만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다고 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돼 있고 공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공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디폴트가 뭐예요? 실수 전체입니다. 그럼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여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냐고 선생님. 안 되냐? 안 반대지?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럼 이만큼이 어디서 빠졌어요? 치역에서 빠졌잖아요. 치역적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만큼 빠지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지 얘가 만족하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때문에.
그래서 1대1 대응과 관련된 많은 수의 문제들은 학생들이 뭐 때문에 틀리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1대1 함수라고 생각하니까 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구조의 그래프이면 되겠다는 말이죠. 맞잖아. 이런 구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x는 1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1의 좌측에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건 대칭축이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b는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건 대칭축이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요. 그래서 얘네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최소값만 모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 답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45번.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두 함수 A에서 B까지 함수 F가 1대1 함수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함수가 모두 1대1 함수이면 G서클 F도 1대1 함수다. 그렇겠죠. 얘를 뭔가 이렇게 증명을 안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면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A의 모든 원소랑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 중에 일부랑 1대1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응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 G의 입장에서는 B의 모든 원소가 또 C에 대응을 하잖아요, 1대1로. 그러면 합성함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응한 애들이 결국 C의 원소랑 1대1로 만나냐의 문제일 뿐인데 1대1로 만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뭐가 문제냐면 이게 왜 참인지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병신아 너 이것도 모르냐? 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 어차피 이제 예를 듣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정의될 조건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게 1대1 함수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우리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죠. G서클 F의 A하고 G서클 F의 B가 예를 들어서 같았어요. 왜냐면 하나의 Y좌표에 하나의 X좌표가 그러니까 대응한다라는 게 1대1 함수의 조건이잖아.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야? A는 B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G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G가 1대1 함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FA가 FB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F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A는 B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보이는 건 그냥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는 명제의 증명입니다. 그걸 못 쓰면 안 됩니다. 이건 1대1 함수의 정의 아니야. 하나의 y에 대해서 하나의 x가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억을 판정한 거고요. 얘는 참이에요. 니은은 대표적인 개소리니까 기억해두세요. 저게 자꾸 맞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그럼 저한테 맞아요. 개소리고요. 자, 저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거꾸로 자꾸 읽기 때문이에요. G가 F의 역함수이면 F서클 GX는 X이다. 이건 참이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근데 F의 GX가 X라고 해서 G는 F의 역함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하면 거짓이에요. 합성해서 항등함수라고 해서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웃긴 건 또 합성해서 항등함수면 대부분 역함수 관계거든.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뭘 주로 다루겠어요? 연속적인 함수를 주로 다루겠죠. 이것의 발레가 연속적인 함수가 아니에요. 발레는 아주 간단한데 볼래요?
A, B, C라고 하면 이렇게 질서 그래프네. 거꾸로 해야겠네. B 이상한데? 이상하죠? 이제 보니 이상하네. 왜냐면 G를 먼저 통과해야 되잖아. 저 함수가. 그럼 이게 C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뭔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냐 얘들아? 그럴 것 같지? 네.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쳐서 할게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데 저 집합이 자꾸 깨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차피 이렇게 써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합성해서 항등함수면 역함수냐 라고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해야 여기를 A, B, C라고 매끄럽게 쓸 수 있잖아. 아, 상관없구나. 저 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기억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게 G고 이게 F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됐니? 자, 잘 봐. 개 쉬우니까. 관례입니다. 합성하면 항등함수잖아요. 야, 합성함수는 2를 넣었을 때 1이 나온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F와 G가 역함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이거 원소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연속적으로 계속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더욱더 이게 참인 경우가 많은 거지. 그래프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게 진짜 맞는 말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왜 그래? 자네 괜찮아? 졸렸어? 이게 진짜 맞는 말처럼 자꾸 생각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건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고 해서 역함수 관계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옳은 것은 서로 역함수 관계임이 확인되었을 때 합성하면 항등함수이다. 이것만 참인 거지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은은 굉장히 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개소리니까 매우 주의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디귿도 개소리죠? 개소리가 연달아 나오죠? 보민? 디귿 무슨 말이야? 네. 네? 디귿 무슨 말이에요? 왜 헛소리냐고? 디귿 왜 헛소리지? 자, 일단 얘처럼 발레를 사용해서 동그라미 그리기 싫다 이제. 여기 F라고 해봐. 여기 1, 2고 여기 1, 2야. 1, 2는 얘기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해봐. 그럼 F1은 2지. F 인버스 1도 2야. 근데 F1은 1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건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주는 게 좀 더 좋은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이걸 그래프적으로 해석해보면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교점을 갖는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강민아? 언제만 이게 참이 됐지? 증가함수일 때만. 그럼 감소함수일 때 무조건 거짓이냐? 아니요. 감소함수일 때 거짓인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감소함수일 때 거짓인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니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 이제 이렇게 y는 x가 통과하면 이제 얘가 y는 fx라고 해봐요. 알겠죠? 그럼 이거 선대칭이니까 선에다 대칭을 시키면 역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교점 나오고 여기서 교점 나오고 여기서 교점 나오잖아. 그럼 이 교점을 제외한 나머지 교점들은 y는 x 위에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수함수의 경우에는 y는 x 이외에도 교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감수함수가 역함수의 교점을 갖는다면 반드시 몇 개 갖는다? 반드시 홀수개 갖습니다. 반드시 홀수개. 왜냐면 y는 x 위에 하나 있어야 돼. 연속함수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홀수개 가져요. 그리고 이 홀수개를 대소관계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놓여있는 중앙값은 y는 x 위에 있습니다. 이거 존나 중요한 얘기라고 했는데 서진? 집중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내고 풀 때 되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은도 개설이고 디귿도 개설. 이 문제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개설이 두 개. 학생들이 좀만 잘못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할 만한 개설이 두 개를 모아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 보기는 어떤 학교 시험지든 정오 편별 문제 보기에 짜잔 나타날 수 있는 언제든지 선생님 입장에서 꼭 내고 싶어하는 그런 보기 중에 하나겠죠. 4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나 왜 이 문제를 언제 푼 거 같지? 이 문제 다른 책에 있었나? 뭘까 이게? 그래요? 네,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거는 감각적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봐봐, 얘가 이렇게 변수를 굳이 다르게 줬잖아. 같게 줬으면 EX가 FX의 X인지 GX의 X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함수를 추측하기 어려운데, 얘는 Y라고 변수를 달리 줬고 여기 실제 Y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GY가 Y제곱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숫자는 F에서 온 건지 Y에서 온 건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풀면 이런 생각 하겠지. GY는 Y제곱이구만. 이런 것도 누가 모를 것 같아서. 그러면 FX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3 아니야? 그럼 F형도 딱 1이구만. 어이씨 맞았네. 근데 왜 최대값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상수는 원래 F에 있던 건지 G가 데려온 건지 아니면 섞인 건지 그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0이 1이라는 건 아무튼 X에 0을 넣었을 때 1 된 데만 성공하면 되잖아. 여기서는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fx가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인 거 아니야? 그러면 gy는 y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f7 더하기 g7 두 개를 구해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조금 감각적으로 풀이를 한 거고, 이걸 논리적으로 순차 접근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G0은 1이라는 게 주어진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G0이 1이라는 걸 써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G0이 1, 아니 F0, 1, 죄송합니다. F0이 1.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0이 되게 하려면 X 대신 누굴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GY 대입하면 돼요. 원래 항등식은 뭐든지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왼쪽은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G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걸 풀어도 GY는 Y제곱이거나 또는 GY는 Y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